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메이슨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연대기가 아니고요,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예요. 지금 당신이 커리어의 전환점에 서 계시거나 혹은 그냥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 모두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질문 있잖아요. 커서 뭐가 되니? 네, 바로 그거요. 그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거대한 압박이 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메이슨의 성공과 실패, 그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랑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 질문의 시작이 정말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6살 아이에게 어른들이 그냥 을에 던지는 그 질문. 커서 뭐가 될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사실 악이 없는 그 질문이 메이슨의 머릿속에 하나의 강박적인 명제를 심어주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한몫했고요.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직업. 이걸 위해서 사립학교에 보내고 자연스럽게 메이슨은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스펙 쌓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공감이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전부 다 메이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선한 의도들이 모여서 개인의 정체성을 직업적 성취라는 아주 좁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좋은 삶이랑 좋은 직업이 거의 동의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요. 그 압박감에 기름을 붓는 인물이 등장하죠. 테리쥐라는 자기계발 연사. 네, 맞아요. 메이슨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당신의 열정을 따르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 탓입니다. 사실 요즘 자기계발서의 핵심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이게 왜 메이슨한테는 위험한 조언이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함정이죠.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는 메시지는요, 세상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이슨처럼 기술 변화에 직격탄을 맞는 개인에게는 네가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으니 네 탓이다라는 잔인한 낙인으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라는 걸 이제 간과한 조언인 셈이죠. 결국 메이슨은 그 조언을 철석같이 믿고 대학에서 발견한 자신의 열정, 바로 시각효과, VFX에 말 그대로 올인해 하죠.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입사, 딱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요. 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다 쏟아붓습니다. 잠을 줄이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술을 연마하죠. 사회가 제시한 성공 공식, 그러니까 열정을 찾아 미친 듯이 노력하라 라는 말을 정말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하지만 2021년 졸업과 동시에 첫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팬데믹 상황에 어마어마한 경쟁률까지. 결국 간신히 들어간 곳이 작은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러너, 그러니까 사실상 자비를 도맡다 하는 말단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걸었는데 그 보상이 고작 심부름꾼이라니 정말 좌절감이 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거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메이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힘들지만 잘 버텼다 싶을 때 진짜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더군요. 네. 2027년 AI가 그의 경력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사건이 터지죠. 네, 그가 막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회사 전체가 AI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메이슨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개별 에셋 제작 같은 전문 기술들이요. 이제는 AI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사가 그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던진 말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어요. 기술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메이슨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 개인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전문성이랑 기술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쓸모없어지는 경험이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특정 기술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하는가?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잃은 메이슨은 생계를 위해 바텐더로 일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죠. 바로 글쓰기, 특히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어쩌면 현실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기술의 미래를 상상 속에서라도 통제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실패가 외부 요인, 즉 기술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뇌 자극 장치를 통해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미래라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다시 모든 것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실패하고도 다시 글쓰기에 모든 걸 건다는 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잖아요. 그럼요. 에이전트한테 26번, 출판사한테 38번 거절당하고 나서야 겨우 계약을 따내죠. 그의 끈기만큼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첫 실패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자기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반전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소설을 구상하고 출판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현실 세계의 기술 발전이 그의 소설 속 상상력을 추월해버린 거죠. 네. 책이 나왔을 땐 이미 비슷한 기술들이 현실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의 소설은 더 이상 새롭거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정말 뼈아픈 실패죠. 기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선택한 글쓰기라는 피난처마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잡혀버린 셈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메이슨 개인의 불운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연이은 실패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데 메이슨은 마침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근데 그 성공작의 내용이 정말 역설적이에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 의미 있는 미래 소설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진 한 미래학 작가의 이야기. 하하, 그렇죠. 결국 자기 자신의 실패담을 쓴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마침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겠다는 그 오만을 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자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는 2037년 성공한 작가가 된 메이슨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행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룰렛 게임 같아요. 라고 말해요. 더 이상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나 열정에서만 찾지 않는 거예요. 아, 시대의 흐름, 환경, 타이밍 같은 운의 요소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이 참 쉽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어렵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메이슨은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그가 계속 바텐더로 남았다면 이 메시지가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가장 깊이 고민했어요. 어쩌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직업을 갖지 말라거나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신의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 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봐요. 정체성 포트폴리오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보통 나는 5호 회사의 개발자다, 나는 변호사다 처럼 자신을 직업과 동일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체성 포트폴리오에 직업이라는 주식 하나만 몰빵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메이슨의 경험처럼 그 주식이 외부 요인으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서의 나, 부모님께 사랑스러운 자식으로서의 나, 성실한 동네 조깅클럽 회원으로서의 나,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는 나 같은 다양한 정체성 주식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직업이라는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흔들리거나 무너져도 다른 정체성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게요.
아, 그런 의미군요.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직업이 내 정체성의 전부가 되게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메이슨이 야망은 사회가 우리에게 과다 복용을 권하는 마약과 같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 가족, 건강, 공동체,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이 직업적 성공과 최소한 동등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패배주의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에 가깝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외부의 평가, 즉 직업적 성공에만 내 자존감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말고 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 내적인 힘을 기르라는 제안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이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흔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가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커리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메이슨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가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성공의 정의를 더 넓게 보고 내 삶의 가치를 직업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팟캐스트 진행자가 메이슨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메이슨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부드럽게 웃기만 하거든요.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메이슨처럼 이 모든 여정을 거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다음 목표가 더 높은 커리어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